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을 보면 A 더하기 누구, B 더하기, 그러니까 A 더하기 누구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공통이 이게 B라는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C라는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A로 묶으면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분끼리 이렇게 더하면 이거는 일행, 그러니까 2행 1열짜리야 더하니까. 근데 이건 안 쓸 것 같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행렬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정사각 행렬로 만들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변이 있을 때 우리가 아래 방법은 썼었는데 지금 13번에서는 지금 이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거꾸로 쓰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13번 문제를요 여러분께서 식을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 13번에 첫 번째 줄에 A라는 행렬에 2A랑 B를 더해요. 그랬더니요 2랑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었대. 근데 A라는 행렬에 4A 그리고 2B 요렇게만 놓고 봐봐봐. 2A, B인데 거기에 2배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닫아버리면 위에 거에 2배 된 거잖아. 2배. 거기에 더하기 빼기 C 그리고 더하기 D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4하고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A에 C랑 마이너스 D를 곱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다시 분해하겠다는 거야. 분해. A를 4A와 2B에 더해 준 것, 곱해 준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한테 찾으라는 게 C의 부호가 더하기고 D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내겠다는 거야. 마이너스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원래는. 더하기 하고 A에 마이너스 C, D 이 결과가 마이너스 4,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찾으라는 건 C하고 D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 두 번째 식에서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꺼내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꺼내. 그래서 얘한테 주니까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식에서는 숫자 2를 꺼내는 거야.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그럼 2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여기 상수는 다른 행렬과 곱해졌을 때는 아무데나 왔다 갔다 돼. 행렬끼리만 자리 바꾸는 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이 위식을 아래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문제에서 우리한테 알려줬듯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거기다 2배를 딱 해주면 성분이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A 곱하기 C 마이너스 D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값과 요 값을 이항을 서로 하면 되죠. 이항을 서로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4 그 다음에 나 뭐 한 거니? 여기는 2배를 했는데 여기는 2배를 안 했어. 네. 그죠? 4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더하기가 넘어갔으니까 빼기 마이너스 4하고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성분 어떻게 될까요? 8하고 마3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행렬을 이렇게 우리가 분배하고 다시 쪼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요 12번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12번 12번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도시에서 1번 도시로 순환하는 길 있어요 없어요? 몇 개 있어요? 한 개. 얘를 우리는 A11이라고 하고 그 성분이 1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1에서 1로 그 다음에 1에서 2로 2에서 1로 2에서 2로 가는 각각의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우리는 보통 A의 1, 2 1, 2는 몇 가지죠? 두 가지 A의 2, 1 세 가지 A의 2, 2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분을 보고 판단할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행렬은 A의 1, 1 A의 1, 2 A의 2, 1 A의 2, 2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상으로는 1, 2, 3, 1이라고 할 건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1번 도시에서 다시 1번 도시로 오는 방법이죠. 맞잖아요. 1번 도시에서 1번 도시. 얘는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 2번 도시에서 1번, 2번에서 2번이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한테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I 지점을 출발하여 두 코스를 이어 관광하고 J 지점에서 관광을 마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1번에서 어딘가를 거쳐 두 곳을 구경하고 다시 1번에서 끝낼 수도 있고 1번에서 어딘가 두 곳을 관광을 하고 2번에서 끝낼 수도 있고 2번에서 관광을 시작하여 어디를 구경을 하고 1번에서 끝낼 수도 있고 2번에서 관광을 시작하여 어디 두 곳을 구경하고 2번에서 끝낼 수도 있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맞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그냥 이거는 원래 이렇게 풀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번 그냥 첫 번째 거만 해볼게. 1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1을 구경하는 거야. 야, 1번 도시는 너무 관광할 곳이 많아.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봐야 돼.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있죠. 맞잖아. 그러니까 어떠냐? 다시 또 1번에서 끝내야 되니까 1번을 또 구경하고 1번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니? 1번에서 2번으로 갔어. 다시 2번에서 1번으로 2번 구경하고 1번 이럴 수도 있지 않겠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A가. 그랬을 때 요게 의미하는 게 1번에서 1번으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2번에서 2번으로 이런 의미잖아. 그럼 여기다가 다시 A11, A12, A21, A22를 곱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이니까 요렇게 줘. 그러면 A의 11 곱하기 A의 11 더하기 A의 12 곱하기 A의 21 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1번에서 출발하여 어디를 구경을 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관광이 끝나는 경우잖아. 여기도 1번에서 출발하여 1번에서 끝나는 경우.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아닌가? 맞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곱하면 A의 11 곱하기 A의 12 1번에서 1번으로 다시 1번에서 2번으로 관광을 간다는 의미가 되지. 다시 더하기 A의 12 그 다음에 A의 22 그럼 이제 1번에서 출발해서 2번에서 끝나는 거죠. 1번에서 출발해서 2번에서 끝나는 거다. 문제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니? 문제 만든 사람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에서 1번으로 와. 그럼 나 현재 어디 있지? 1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1번에서 출발을 해서 1번으로 가. 그럼 현재 나 1번에 있잖아. 다시 1번에서 출발해서 다시 1번으로 오는 방법인데 이걸 관광 코스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같은 코스를 2번 관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말이 내 생각엔 좀 억지 같아. 말이 억지 같고 이거를 차라리 교통편을 타는 거라고 문제에서 만든 게 나왔을 거야.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이거는 1번 도시에서 1번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1번 도시에서 1번 도시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의미가 1번 도시에서 1번 도시로 왔다가 다시 1번 도시로 가는 방법. 요거는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를 지나 2번에서 다시 1번으로 오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요게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에서 1번 이렇게 코스를 도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죠? 두 가지. 그 다음에 2번에서 다시 1번으로 오는 방법은 세 가지. 해서 1번에서 2번을 갔다가 2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2 곱하기 3 연속 사건이니까 해서 6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억지로 여기를 관광하고로 말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말이 이상해졌어. 이거는 그 12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너무 억지스럽게 만들었고 이거를 차라리 1번 도시에서 1번 도시로 가는 방법 1번 도시에서 2번 2번에서 1번 2번에서 2번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은 1번에서 어디를 지나 다시 어디로 오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해석해 주는 거 맞을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면 이해되지? 여기서 1번에서 출발을 해서 1번에 도착한 후에 다시 1번에서 1번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1번에서 어디로 갔다가 다시 1번으로 오는 그 방법으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경우의 수 문제거든. 근데 너무 억지스럽게 코스라고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여러분이 그 12번은 이렇게 좀 표시해놔줘. 1번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 하나를 거쳐 어떤 도시로 가는 방법을 찾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 A 제곱이 맞거든. 아니 뭐 수학이 서술형 문제들을 내면 단점이 뭐냐면 국어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수학 문제 내는 사람들 국어가 좀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시연아!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1번 지점에서 어느 지점을 거쳐 어느 지점으로 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연속 사건이 되니까 우리가 앞에 경우의 수에서도 연속 사건이면 도착할 때까지 경우의 수는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문제가 좀 더 논리적일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혹시 14, 15, 16번은 풀어보셨습니까? 그거는 그럼 풀어오는 걸 할까? 아니면 풀어볼래? 여기 부등식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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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아, 나 바보였어. 여기가 20명인데 20개를 뽑았어.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아쉽네요. 어? 아쉽네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착한 정원이가 내 거 정원이 걸 빌려줬어. 나 다음번에 복사해서 줘야지. 그러면 한번 행렬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오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가 있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면 함수라는 건 뭐냐 하면 좌표 평면상에 x 값이 있고 y 값이 있는데 이 함수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옛날에는 여기 우리가 x랑 y를 변수라고 하거든. x나 y는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a, b, c는 상수라고 부르잖아. 근데 옛날에 함수를 공부를 할 때 x를 무슨 변수라고 하느냐면 x는 독립변수라고 옛날에 불렀어. 요즘에 이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 다음에 y는 종속변수. 이렇게 예전에 이름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함수가 그냥 변수하고 변수 관계가 아니라 x라는 값이 정해지면 그 결과로 y 값이 정해진다. 그래서 x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숫자를 아무거나 갖고 y는 거기에 따라서 종이다, 종. x가 정해지면 y는 따라서 정해진다. 예전엔 좀 이 뭐랄까 글들을 좀 세게 썼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함수는 기본이 뭐냐? x 값을 정하면 거기에 따른 y 값이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함수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 x 절편이니 또는 우리가 y 절편이니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x 절편을 찾아라 그럼 우리 뭐 하지? x 절편 찾아라 뭐 하니? x 절편 찾아라. y에다 0 넣잖아. y에다 0.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x절편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y에다 0을 넣었다는 결과가 뭐가 되느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x절편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y에다 0 대입해라 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물론 이쪽에 0인데 이항을 시킨다면 는 0 이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좌변 우변 바뀌어준다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들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의미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가 x절편 x축과 만나는 x값을 찾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y는 fx예요. 봤더니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하면 요 그림처럼 되려면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3이 나와야 되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결과가 a 가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는 0으로 해석이 돼야 될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해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라고 찾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방정식 푸세요. 근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끝나겠지만 함수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수없이 많은 xy 좌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걸 찾느냐? x축하고 만나는 것, x절편을 찾으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뭘 해버리냐? 놀랍게도 y에다 0을 넣더라. 그럼 y에다 0 넣으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2차 방정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x좌표 찾으란 얘기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바로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2차 함수, 그 다음에 요걸 보고 x축, 그 다음에 요 는을 보고 뭘 만날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의미는 여기다 누구를 딱 갖다 붙인다고 그랬지? 마음속으로 y는을 갖다 붙이는 거야. y는 갖다 붙이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값을 찾아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렇게 는이 들어가 있으면 요 는이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는이 들어가 있으면 도형이고 도형은 선을 의미하는 거야. 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여기 3,2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2라는 건 3,x는 3, y는 2야. 이렇게 우리서 3,2 이런 의미를 갖지만 이건 어떤 의미도 갖느냐 하면 x는 1, 2, 3이라는 선과 y는 1, 2라는 선에 만나는 점이 x는 3, y는 2가 만나는 점이 돼서 3,2라는 순서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2라는 식 속에는 x는 3이라는 선과 y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이 2인데 왜 2라고 했어요? 선이 만난다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x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은 하나의 좌표값 마이너스 2,0을 3,0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y는 0일 때의 값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만 놓고 보면, 이 등호만 놓고 보면 이 등호는 하나의 선이고 이 선에 여기 요 선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이고 이 선이 x는 3이라는 선이다. 그래서 x에다 3이라는 선, x에다 여기는 수없이 많은 점들은 다 x는 3이잖아요. x에다 3을 넣으면 그때 y 값은 0이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때 y 값은 0이다. 라는 의미야.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결과가 0보다 작게 나올 때는 언젠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부등식을. 그러면 작을 때는 언제고 클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 0보다 작다라는 건 이 결과가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가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x에다 몇 넣었을 때 결과가 음수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말인데 이 식은 y 값과 같은 거야, 결과가. 그러니까 y 값이 음수인 것이랑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인 것이랑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니까 요 식의 값이 언제 음수 나와? 이 식의 x에다 0 넣었을 때 y 값 언제 음수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딱 보고 y 값이 음수인 것은 요때 음수네. 요때 음수죠. 그러면 이 음수가 나오려면 x에다 어떤 수들을 넣어야 되겠어?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큰 x 값들을 넣을 때 음수 나와. 맞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x 값들을 넣었을 때 음수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가 음수 나올 때는 언제냐, 이렇게. 근데 음수 나올 때는 양수 나올 때는 매번 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린 얘기했었습니다. 2차 함수가 음수 나온다는 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언제야? 그럼 아래 언제 있니? 봤더니 여기 아래 있잖아. 아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아래에 있어 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 한비아잉. 그러지? 기억나지 이거? 좋아.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딱 59문제 더 풀어오면 됩니다. 주말 과제. 그래서 과제 우리 행렬 다 했나? 저희 행렬 과제장 아직도 안 나왔어요. 행렬은 뭐 쉬운데 시험 범위는 안 했어요. 행렬 버려. 주말 과제는요 요 프린트 풀어오는 겁니다. 몇 번까지요? 다. 네? 아. 그래서 월요일 날 내가 수업 있나? 저희 화요일. 화요일 날 과제장 검사인가? 네. 월요일 날 수업 없나? 나랑? 저희 화수목. 그렇나? 그러면 화요일 날 네. 내가 통과 그럼 통과야. 알죠? 어때? 그러니까 많이 풀고 적게 풀고는 상관없어.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2차 부등식 풀어오라고. 안 풀어오면 어떻게 돼요? 에때 예를 들면 어? 나처럼 수학을 못한 사람이 10개만 풀어왔어. 그러면 통과지. 그런데 누구야 우진이처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59문제 중에서 30개밖에 안 풀어왔어. 그건 불통이지. 저 수학 잘해요. 그럼 나 천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50개 풀어와. 그러면 통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봐봐 너 있잖아 나중에 이런 거 배운다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나중에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 x축 이렇게 지나가. x축이 있고 여기가 요 만날 때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고 치자. 3.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fx가 0 이거 해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우린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여기다가 자기가 y는을 붙여서 원래 해석을 하는 거야. 요 식의 의미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y는 fx가 있었습니다. y는 0이 있었습니다. 둘이 연립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 그럼 연립을 했다는 건 교점을 찾는다는 의미고요. 요 y는 0이 x축이거든. x축이 y는 0이야. 이게 y는 0. 그래서 둘이 딱 연립을 하면 요 y 대신에 0을 딱 넣을 거잖아. 그럼 fx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냐면 해가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날 때야. 몇 번 만났니? 몇 번 만났어? x축이랑 3번 만났잖아. 몇하고 몇하고 몇에서 만났니? 마이너스 3이랑 1이랑 3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요 3차 방정식의 해야. 그러면 해를 찾았으면 그 다음 물어봐. 방정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같이 놀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어봐. 야 fx가 0보다 클 때는 언제야? 그럼 우리는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언제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요 때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언제 아래에 있느냐?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을 때. 우리는 x값은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잖아.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여기는 아래에요? 위에요? 위에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위에 있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있죠. 다시 이때는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다시 위는 여기죠. x가 3보다 클 때.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이 식의 해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노란색일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3보다 클 때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생긴 GX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HX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는 곳은 A랑 B랑 C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FX랑 GX랑 HX랑 둘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크대. GX가 HX보다 클 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GX가 HX보다 어디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판단하려면 첫 번째가 언제냐? 만날 때를 기준으로 해요. 만날 때를. 그리고 위아래는 어떻게 하느냐? 만날 때가 아닌 곳에 선을 그려봐. 선. 어떻게? X축의 수직이 되도록. 그래서 만나 동시에 그래프가.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놈의 이름을 따라가 봐. H. 여기는 H가 더 위에 있을 때야. G는 아래에 있고. 그러면 이때는요. 여기 어디다 긋더라도 다 이 선이 계속 위에 있는 거잖아. 요놈 선을 따라가 보니까 여기는 G가 위에 있어요. 다시 여기다 선을 그으니까 이때는 H가 위에 있어요. 선을 그으니까 여기 H보다는 G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GX가 HX보다 위에 있을 때는 A부터 B까지랑 또는 C보다 클 때예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등식을 보려면 첫 번째로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거기 그래프를 보고 읽는 거야. 그래서 2번 한번 봐주세요. 2번에 해를 먼저 찾아주세요. 2번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가 누구보다 어디 있을 때 열심히 하면 10분에 끝내줄게. 열심히 하면. 안 그러면 나 실수로 쉬는 시간에 못 듣고 계속 수업해버린다. 응? 싫어? 아니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야지. 놀고 싶으니까는 화장실 간다고. 나도 학교 다녀봤어. 학원도 다녀보고. 응? 자, 2번. 그래프 이렇게 있습니다. X축 있습니다. Y는 fx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fx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우진, 이 식의 답은 뭐요? 요거 답.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2보다 작거나 같다. 아주 다행히 맞췄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2차 함수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가 아래에 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사이에가 만날 때는 이 점과 이 점이죠. 그래서 여기 등호는 우리가 보통 있으면 넣고 없으면 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 1번 답 찾아봐. 안 하고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아니 화장실 갔다 와. 밥도 먹고 올까요? 참아줘.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해야 돼. 그래프를 보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뭐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만날 때를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연립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연립하는 거. ax 제곱 b 마이너스 m의 x c 마이너스 n
답 찾으셨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도유. 정답은? 그거 x가 마이너스 2보다 그거나 그가 나왔고 2보다 작거나 확실해? 틀리면 100문제 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맞으면 잘했어. 그래. 그러니까 이 식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프 식이 있죠? 식이 있죠. 그래프를 볼 때 y는 빼놓고 우리가 있으면은 그 식 자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를 해서 얘를 넘기죠. 이렇게 mx-n 그러면 부등호 방향 이렇게 되니까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날 때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래프를 볼 때 만날 때가 기준입니다. 예? 만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에서는 x축, y축 뭐 이런 거 점수할 필요 없고 요 딱 두 개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두 개. 둘이 관계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둘이 만날 때가 그림에서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x는 2에서 만났어. 그러면 이때가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을 때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등식은 다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야.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 이걸 계속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3번 풀어주세요.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겁니다. 이거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풀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 어? 야, 거기 부등호 어디 있어?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아이고 부등호 없이 막 이렇다가 막 나타나면 어떡해? 부등식에서. 자, 이 식의 의미상으로는 이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y는을 붙이고 y는을 붙이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날 때 바로 여기가 이렇게 그렸을 때 위에 있는 거죠. 위. 그러니까 여기 전부터 여기 전까지의 x값이 답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프를 매번 그려가지고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래 정답 이제 만약에 찾잖아. 그러면 정석 플레이는 이거야. 둘이 위아래 따지려면 만날 때를 먼저 찾아야 돼. 물론 지금 그렇게는 안 풀겠지만 그럼 만날 때 찾으려면 둘이 연립을 해. 그러면 최고창이 양수의 개수로 넘기겠죠.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인가? 그래서 2, 1, 1, 3 빼기 더하기 해서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때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x가 3이죠. 그래서 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이고 만날 때는 등호 넣는다. 그래서 이게 답이잖아.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래프 그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느냐.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그래프를 위로 볼록이 아니라 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첫 번째는 뭐냐. x의 제곱의 계수를 양수로 바꾼다 했습니다. 양수.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인 곳으로 넘긴다. 그렇죠? 지금 오른쪽으로 싹 다 넘겼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얘네들을 통으로 최고창이 양수인 곳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0보다 작다가 남게 되죠.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 그럼 아까 우리 이 부등식이지만 인수분해에서 방정식 푸는 것처럼 똑같이 인수분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야. 이 그래프. 저 그래프 이제 다 있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떠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는이죠. 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날 때를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래에 있을 때 여기 있고 만날 때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식으로 풀 때는 작다 사이값, 크다 양끝값 해서 풀잖아. 그때는 반드시 쉬는 시간 뺏어가면 안 되나? 최고차원 계수는 양수여야 돼. 그래야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자기 풀 수 있는 거 풀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